6.6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그 실리콘 서피스, 그러니까 실리콘 서피스는 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댕글링 본드가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트랩 사이트가 매우 많이 존재하는 그 위치가 되는데 6.6절에서는 이런 그 서피스에서 리콤비네이션이 어떻게 그 변형이 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벌크 대비해서 그 어떤 특성을 보이게 되는지 그 비교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SRH 모델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는 이제 그 학부 과정에서는 스킵하는 걸로 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펜딕스 부분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심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인 거니까 시간 여유가 좀 돼서 그 집어넣기는 했는데요. 내용이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핵심 내용, 제가 얘기하는 핵심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SRH에서의 그 리콤비네이션 레이시 되는 거죠. 리콤비네이션 레이시라는 게 리콤비네이션 하는 그 캐리어의 개수,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첨자 S가 붙어 있는 거는 서피스에서의 리콤비네이션 레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서피스는 이제 그 2D가 되는 거니까 3D가 아니라 2차원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단위 면적당 개수, 단위 시간당 그래서 요 그 단위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정의에 의한 거죠. 그래서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그 익세스로 그 과잉으로 생긴 캐리어가 제거되는데 걸린 시간인 거니까 과잉으로 생긴 캐리어를 라이프 타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잉 캐리어는 이제 벌크넷 콘센트레이션 이거는 넘버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가 붙은 건 이거는 서피스에서 과잉으로 형성된 캐리어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 캐리어의 개수 그 다음에 요 라이프 타임은 요거는 이제 서피스에서의 라이프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오늘 이제 그 열평형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SRH 모델은 뭐다? 이거는 리콤비네이션을 모델링 하는 거다. 뭐가 존재할 때, 트랩이 존재할 때.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트랩이 존재할 때 리콤비네이션을 모델링하는 게 SRH 모델이었던 거였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 이 라이프 타임이 이 라이프 타임이 그 뭐에 반비례를 했냐면 nt분의 1에 그 반비례를 했었었죠. 그래서 트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라이프 타임이 짧아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크랑 서피스를 비교를 했을 때 벌크는 아이디얼하게 그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주변에 실리콘 원자 4개가 잘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서피스는 그 4개 중에 3개만 결합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가 댕글링 본드 형태로 존재를 해서 이 트랩이 매우 많은 상태다. 인터피스 트랩이 매우 많은 상태인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라이프 타임이 이 그 벌크에서의 라이프 타임하고 그다음에 그 서피스에서의 라이프 타임을 비교를 했을 때 벌크가 훨씬 더 이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관계가 트랩 때문에 형성이 될 거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실리콘 벌크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 부분이 실리콘 이제 서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핵심 내용이 뭐다? 서피스에 그 트랩 사이트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라이프 타임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 상당히 짧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라이프 타임이 어디에서 짧다? 서피스에서 짧다. 벌크에서 짧다. 서피스에서 짧다. 꼭 기억하세요. 예,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서피스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결과가 뭐냐면 X축은 이제 실리콘 내부로 들어가는 깊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익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익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서피스로 갈수록 어떻다? 작아진다. 아시겠죠? 익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서피스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 그 전자회로 책에서도 이런 그 서피스 이펙트로 인해서 그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그러니까 열화되는 그러니까 그 콜렉션으로 수집이 되는 커런트가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쉐드라의 전자회로 책에도 나올 거예요. 자, 이거의 개념이 바로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되는 건데 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이렇게 서피스에서 작아지느냐는 거를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유니폼 펌핑 현상, 유니폼 펌핑 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유니폼 펌핑이라는 거는 전체 실리콘 머티리얼 전 영역에서 균일하게 익세스 캐리어가 제너레이션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피스나 벌크나 균일하게 이제 캐리어들이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특히 이제 평형 상태라는 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는 시간 내에서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디 스테이트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제너레이션 A과 리콤비네이션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벌크에서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될 거고 서피스에서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이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유니폼 펌핑이라고 했으니까 서피스에서나 그 벌크에서나 그 제너레이션 레이시 이제 같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값이 다 이렇게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같으려면 같아야 되는데 이 라이프 타임이 어땠죠? 서피스에서 굉장히 짧았죠. 그러면 이 값이 같으려면은 서피스에서의 델타 P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같이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피스에서 라이프 타임이 짧기 때문에 서피스에서 그 익세스 캐리어의 양이 이제 작아야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유니폼 펌핑 되는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에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책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게 표면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서피스 쪽으로 무슨 커런트가 흐르게 된다. 어, 이렇게 디퓨전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콜렉터로 이제 수집이 돼야 되는데 서피스 쪽으로 그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새어 나가는 커런트 성분이 발생을 하면서 그 전류 증폭률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이제 전자회로 책에서 혹시 보게 되면 이게 서피스 이펙트 그때 물리전자에서 배운 거구나 하고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제는 그 서피스 리콤비네이션을 고려를 해서 그 익세스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익세스 캐리어의 콘센트레이션을 이제 구하여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n 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풀어서 지금 n 타입인 거니까 델타 P를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X에 대해서 이렇게 푸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문제는 좀 쉬운 형태예요.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도 존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스테디 스테이트를 구하라라고 하니까 그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P도 이것도 이제 0으로 놓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엠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이제 요식을 풀게 되면 이거의 해가 바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션 레이스를 구하는데 이 제너레이션 레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요 수식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레이스 델타 P를 라이프 타임으로 나눠준 거랑 같고 요게 이제 유니폼 펌핑이라고 그랬으니까 벌크네일 값과 서피스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이제 서피스에서의 농도는 요 주어진 걸로 나오면은 10의 13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 조건을 하나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풀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오는 거니까 요 상수 값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준비는 다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non homogeneous 솔루션인 거니까 non homogeneous 미분 방정식인 거니까 그 미분 방정식 풀이법을 통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서피스 조건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해를 지금 구한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더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런 형태로 표면으로 갈수록 델타 P가 작아지는 이런 형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이제 익세스 캐리어의 분포에다가 그 리코비네이션 밸런서티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과정을 그 우리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서 나온 식하고 동일한데요.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한 n 바이폴러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죠. 이제 바로 앞에 예제에서 이제 살펴봤던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서피스에서의 농도는 요 식에서 x 꼴 0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다른 경계 조건의 하나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 x 꼴 0에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경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요 LP분의 LP분의 1이 앞으로 나아가고 거기다 x가 0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LP분의 B 요게 이제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을 그 앞서서 그 서피스 밸러서티, 리콤비네이션 밸러서티를 정의한 식에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B에 대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B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델타 P를 S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바로 앞에서 구한 델타 px에서 그 x를 0으로 놓고 s에 대해서 벨로시티에 대해서 정리한 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봤더니 만약에 서페이스에서의 농도가 G 프라임 타워 PO랑 같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벌크 내에서 제너레이션 된 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피스에 트랩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1이 될 거니까 여기는 전체 0이 되고 S는 0이 되는 거고, 이제 S가 0이 되면 이 델타 P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익세스 일렉트론의 농도, 익세스 홀의 농도가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거는 이 서피스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란 경우가 되는 거다. 트랩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란 경우가 되는 거고, 트랩이 존재해서 라이프 타임이 뚝 떨어질 때는 과잉 캐리어의 분포가 서피스에서 작아져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이너트 캐리어가 분포가 됐을 때 서피스 쪽으로 플럭스가 만들어지고, 이 플럭스를 정의하는 개념 속에서 그 플럭스, 그러니까 이 S라는 거, 그 서피스 리콤비네이션 벨로시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벨로시티가 0이라는 거가 그 0일 경우가 이렇게 플랫한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트랩이 많아지는 경우, 이때 이제 그 S 값은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지면서 이제 벨로시티가 커지면서 그 서피스 리콤비네이션 벨로시티가 커지면서 이 표면적으로의 그 플럭스량도 커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서피스 리콤비네이션 벨로시티는 표면 조건에 매우 그 센서티브하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이그젬플 10번에서는 실제로 이 서피스 벨로시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이 쭉 주어지고 이거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센티미터 퍼 세크 단위인 건데 대략 한 10의 그 4승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작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 책에도 코멘트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아이디어란 특성에서 벗어나는, 특히 이제 서피스 부분의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이런 넌 아이디어란 특성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사실은 이런 어, 그, 그 개선해야 될 점이 나타났을 때 어, 이를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자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서피스 이펙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이를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나타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들을 이제 그 개선안을 강구해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보다, 다른 그 과목에서 그 반복적으로 들어본 내용이 아닌 거라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듣는 내용일 건데,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한 목적은 한 번 들으면 그래도 그 혼자 공부할 때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무리해서 강의에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조했던 그, 그 특성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서피스에 있는 트랩들이 그 마이너트 캐리어의 디스트리뷰션에 아이디어란 특성에서 왜곡을 가져온다.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관련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그때는 훨씬 더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6장 굉장히 난해한 그 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참고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